문제였네요. 어렵지 않으니까는 그냥 빨리 단어 정도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Dear Residence에게. 자, 여기에서요, reside라는 단어가 있죠. reside가 동사로다가 거주하다, 살다라는 표현이고, 여기에 reside에 ent가 붙어서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돼서요, 얘는 이제 주민이 되는 겁니다. 주민. 그래서 주민들께, 자, 나는 이름이 트릭시 미첼이라는 사람인데요. 누구냐면요, 동격이죠. 디렉터, 감독입니다. 리버사이드의 커뮤니티 센터의 디렉터니까는 뭐 부장 정도나 뭐 관리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요, 나는요,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센터의 뭐 감독관 텍스 미첼입니다. 나는, 자, 여기 밑줄 그자 was pleased, 기뻐요 라고 해서 지금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나는 기쁜데, 지금 기쁜 이유를 꾸며주고 있죠. 당신을 초대해서 기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감정 뒤에 투부정사는요, 감정의 이유, 감정의 원인,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봅니다. 부사. 그래서 나는 당신을 초대해서 기쁩니다. 뭐 어디에 초대했어요? 북 도네이션 드라이브에. 자, 드라이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는 지금 여기서는요, 별거는 아니고 드라이브가요, 행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부물품을 모으는 행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운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are collecting,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collect가 이제 모으다고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글 쓴 사람의 목적이 나오겠네. 자, 중고에 사용되어진, ED에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자. 사용되어진 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support가요, 지지하다, 그리고 도와주다라는 표현이죠. 부양하다. 그래서 우리의 읽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부양하기 위해서 사용된 중고의 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이나 그 10대들을 위한 그 리딩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중고 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우리가 늘 보던 거죠. by ing 하면요, 뭐뭐 함으로써 그 책들을 기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은요, 도와줄 수 있는데, 젊은 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젊은 독자들이 discover,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요, 지금 너는 도와줄 수 있는데 젊은 독자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했는데, 이때 help가 사역동사, 준사역동사라서 당연히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호 자리에 이렇게 to 부정사로 나와도 되고요. 지금처럼 동사 원형도 된다 그랬는데, 하지만 오형식에서 ing 형태로 나오면은 help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discover를 쓸래, discovering을 쓸래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줬어요? 젊은 독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보호는 목적어의 동작이니까 젊은 독자들이 발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됐죠? 뭐를 발견해요? 독서의 즐거움을. 자, 여기서요, 별거 아니지만 이게 중학교 때 하던 대로다가 리딩 나왔을 때 읽는 것 이러지 말고 독서 이러면 되고요. 자, 러닝 하게 되면은 배우는 것 하지 말고 학습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갑니다. 어떤 책이든 in good condition, 좋은 상태에 있는 어떤 책이든, 그래서 in good condition이 좋은 상태에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컨디션의 뜻이요, 여기서 상태 정도로 보면 되겠죠? 상태 좋은. 그러면 지금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너 이거 잘 보이냐? 나 이거 좀 가려도? 자, 컨디션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well, 잘, preserved, 잘 보존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잘 보존된, 상태가 좋은 이러한 어떤 책이든 gladly,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해서요, 지금 업세트가 수용하다라는 표현이니까는 지금 BPP를 써서 받아들여지다 라고 되어 있죠. 수용되어지다.
선생님 이거 받아들여질 겁니다. receive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잘 받아들일 겁니다. including은요, 뭐뭐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죠. 소설이라든지 poetry, 시라든지 아니면 non-fiction, 북이라든지. non-fiction은요, 소설책이 아닌 것들이니까는 무슨 책이라 하냐? non-fiction 책은요? 그러니까는 비문학? 비문학 정도로 볼까? 사실에 근거한 글들, 다큐멘터리? 일단 이런 책들을 포함해서 상태가 좋으면 어떤 책이든 다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들을 어디로 가져올 수 있냐면요, 우리의 커뮤니티 센터, 주민센터로 가져올 수 있어요. 듀어링에도 밑줄 그어보자. 듀어링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자, 뭐뭐 하는 동안이라서 듀어링을 쓸래요? 아니면은 while 쓸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while은 접속사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고요. 듀어링은요, 지금처럼 어떻게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듀어링을 고를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operating hour니까요, 운영 시간. operating hour를 우리 뭐라 한다고? 얘는요, 운영 시간. 우리가 운영하는 시간 동안에는요, 우리의 주민센터에 우리 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grateful 하면요,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thankful도 써도 되고요, thankyou도 써도 되고요. appreciate. 자, 형용사를 써야 되죠. tive. appreciative.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자, 의미 있는 뜻깊은 행사죠. 의미 있는 할 때 중요한이란에서 significant. 물론 significant면 엄청난이란 뜻도 있지만요, 귀중한, 소중한이란 뜻도 생기거든요. 귀중한도 있겠네. 그러면 valuable, 귀중한, 이러한 이벤트에 이렇게 했죠. 아니면 worth, 가치가 있는, why, 가치 있는 이러한 이벤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요, 전체적으로다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목은 위에 있죠. 맨 위에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격려하는데 주민들에게, 자, 오형식이죠. 주민들에게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거야. 중고 책들 기부 행사에, 드라이브가 행사라는 거, 요게 조금 특이한 단어니까 요것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주제는 위에 적어놨고, 제목이 될 수 있는 거, 요지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정도만 적었어요. 예전에 3개, 4개도 적어봤는데, 좀 요 정도가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죠. 자, 19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데니얼은요, was on his way. 자, 밑줄 볼게요. on his way. 그러면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 밑에다가 on his way. on once. 이제 소유격이죠. way. 그러면 이 누군가가 가는 길에 란 뜻입니다. 가는 길에. 그래서 데니얼이 가는 길에, 어디로?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뭐를 위해서? 비즈니스 트립을 위해서. 비즈니스 트립은요, 우리 많이 봤죠. 출장입니다. 출장. 사업차 여행을 가는 거니까 출장을 위해서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그는 was riding,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었고요. 이것이 갑자기 멈췄을 때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출장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멈췄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운전사는요, 발표했습니다. 방송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기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기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 해서 공식적으로다가 지금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죠. 자, 기계적인 하면요, 그냥 우리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machine. 기계와 relate, 관련되어진 문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프로블럼 대신에는요, 트러블, 문제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기계적인 이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꼼꼼하게 필기하세요.
그래서 운전사가요, 우리는 기계와 관련된 또는 메카니컬, 기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했네요. 데니얼은요, 자, 나왔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get이라든지 grow라든지, 여기서 grow만 적자. grow 다음에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얘를요, 잘하다라고 해석하면은 틀린 거야. gr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뭐로 해석하면요, 되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되다. 보통 뒤에 기분이 나오거든요. 너벌스는요, 초조한이니까 얘는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줘요. 데니얼은 초조해졌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줘야 돼요. 뭐 때문에? 뭐에 관해서? 그 기차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졌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초조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너버스 대신에 anxious, 요거 써도 되죠. anxious, 불안한, 초조한 이란 뜻도 되면 되겠고요. 됐지? 미스는 놓치다니까요. 놓치다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으면요, fail, 실패하는 거야. to catch, 잡는 것을 실패하는 거니까 놓치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선생님, anxious 말고요, 요 단어도 있는데 요거 선생님 아세요? 알죠? uneasy. uneasy 하면요, 불편한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도연아, easy 하면요, 우리가 쉬운 이르지 말고 편안한이라고 외워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easy, 편안해. 나는 쉽게 할 수 있어. uneasy, 불편해.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됐어요. 지금 상황이 다 보였죠? 주저하지 않고서, 그래서 without인데 hesitation 하면요, 얘가 주저라는 표현입니다. 주저. 또는 머뭇거림. 한번 적어볼까? 이 단어입니다. hesitate. 그러면 얘가요, 동사로다가 주저하다, 그리고 머뭇거리다. 그래서 여기 tion이 붙어서 명사 형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망설임 없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니까요, 즉시, immediately. 얘가요, 즉시라는 표현이죠. immediately. 즉시. 아니면, without. 어떠한 지연 없이 해서요, delay.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떠한 지연 없이. 그래서 여기 delay는 지연, 뒤로 미루다라는 표현이니까, 주저 없이. 그는 got off, 내렸습니다. got off 하면요, 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내리다가요, got off를 많이 쓰고요.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구어체에서 step off 하게 되면 내리다. 그래서 off가 자꾸 들어가지, off는 뭐냐면은 뭔가 분리되는 상황이야.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야. 내가 발걸음을 떼서 off 한 거야. 그 버스에서 내렸고, 그리고 take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택시야? 스테이션으로 택시를 탔어요. 자, 스틸이 이렇게 혼자 나왔을 경우에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스틸이 이렇게 혼자 쓰이면, 하지만, 반대적인 상황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keep, 계속해서 뭐뭐 했습니다. 여기 밑줄 보자. keep ing. keep ing 하면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야. 뭐뭐하다. 계속해서 걱정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자, make it in time. 오호, 나왔네. make it in time인데, 자, 한번 적어보죠. make it 하면요, 얘가요, 기본적으로 해내다라는 표현이야. 해내다. 그래서 make it in time인데, in time은 제 시간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얘가 합치게 되면은 제 시간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걱정했는데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됐죠? 제 시간에. 선생님, 그럼 make it 대신에 arriving을 쓰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it은 빼고요. 그냥 arriving만 써도 돼요. arriving 써도 됩니다. make it arriving. 여기다 적죠. arriving. make it 대신에 지금 여기서는요, arrive 요거를 써도 괜찮아요. 계속 할게요. 그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거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에 도착하다면 at이 있을 것 같은데, 이 reach 자체에 타동사라서 at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at이 들어가면 두 번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at을 쓰지 않습니다. 됐죠?
어디에서 도착하다. 선생님, 근데 alive를 쓰면요, 얘는 뭘 쓰냐면 그때는 at을 붙여요. reach는 at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그 스테이션에 도달했을 때 그는 알아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야. 그는 뭐를 알아냈냐면 find out. 자, 많이 나오니까 적죠. find out 하면요, 알아내다라는 표현이야. 알아차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기차가 딜레이드 되어졌어요. 자, 딜레이가요, 얘가 무슨 뜻이지? 지연하다는 표현이죠. 지연시키다. 오호. 딜레이가 지연시키다라는 표현이고,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put off가 됐어요. put off. 지연됐어요. 10분 정도. 이때는 그 by는요, 뭐뭐만큼 정도로 보자. 10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가 sat into his seat, 그의 좌석에 앉자마자, 그러니까는 기차에 앉았어. 그는 let out 했습니다. 나가도록 허락했죠. let out 했습니다. let out 하면요, 뒤에 이제 내쉬다, 내보내다인데 긴 숨을 내쉬다라고 할까요? let out, 내쉬다, 내보내다. 안도의 숨을 내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릴리프 하면요, 안도. 그리고 한번 적어보죠. 알이죠. 릴리프. 그러면 얘가 안도고요. 명사죠. 동사는 뭐냐면요, 릴리프예요. 얘는 안도시키다라는 표현이죠. 자, 릴리프에 비슷한 말이 뭐 있냐면 안심시키다라는 표현이니까는 reassurance 있죠. reassurance. 그러면 얘가 안심이라는 표현이었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기차를 놓칠까봐 조금은 좀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했는데, 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지연이 돼서 잘 안 잡고 안도했죠. 그죠? 불안하면서 안도하는 감정으로 좀 바뀌게 되네요. 단어 같은 건 됐고요. 이 글의 주제는, 제목은 뭐냐면 기차의 지연이 가져온 안도감. 다행히 기차를 타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지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야. 기차가 못할까봐, 놓칠까봐 두려워했는데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떻게 해서 안도함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20번. 자, 얘나 보도록 하죠. Remember, 기억하세요. 어떻게 네가 배웠는지를 기억하세요. 운전하는 것을 또는 요리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한번 기억해봐 라고 되어 있고요. 문법적으로는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형태의 간접 의문문이 나왔죠. 뭐 별거는 없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너네들한테 좀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가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이나 과거에 요리를 배웠던 그 방식을 니네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고 해서요. 지금 이제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요, 연습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코치를 해주는 동안에 너를 코치해주는 동안에. 자, 그럼 코치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죠. 코치는 지도해주는 사람도 우리가 코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가 동사로다가 지도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표현이야. 누군가가 너를 훈련시키고 또는 지도하는 동안에 너는 연습했잖아.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while이 during 쓸래 while 쓸래 아까처럼 물어볼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죠. 주어 동사 나오니까는 여기에 during이 들어가면 얘는요 틀린 거죠. 네가 누군가가 지도해 주는 동안 너는 연습했어요. 콤마 동그라미. 그리고 기억나게 합니다. 동사처럼 해석하자. 왜냐면 얘가 뭐뭐 하면서니까 너를 기억나게 할 건데, 자, 이 단어도요, 사실 별건 아닌데, remind라는 이 단어가 니네가 외웠을 때 상기시키다라고 외웠을 건데, 상기시키다는 기억나게 하다야. 그래서 얘가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요, 뭐뭇을 기억나게 돼서 기억의 대상이 바로 나와도 상관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remind 다음에 대상이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와. 첫 번째, 오브가 나와요. 두 번째, that과 같은 접속사가 나와요.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A로 하여금 여기 오브가 that이 생각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A로 하여금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remind 다음에 사람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만큼을 생각나게 하다가 되는 거야. 이만큼을 생각나게 하다. 자, 누군가가 너를 지도하는 동안에 네가 연습했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데 너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의주동이죠. 역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지. 네가 너 스스로를 코치할 수 있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억나게 해주면서 코치해줬잖아.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기억나게 해줬잖아. 선생님이 코치가.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했잖아. 이것을 자동적으로 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until에 누가 걸리고 있는 거야? 네가 코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네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서 여기에 첫 번째, 그리고 until의 두 번째, and가 지금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네요.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억나게 해주면서 코치해줬잖아. 그래서 얘는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자. 그 코치가 너를 기억나게 했잖아. 아이들은 learn, 배웁니다. value가 가치라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s가 붙으면요, 가치관 이렇게 갑니다. 가치관을 배웠잖아. 많이 배웠잖아. 같은 방식으로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도 그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줄 쫙 그자. 그러면 얘나야, 같은 방식으로 배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가치관을 형성할 때까지 부모님이 계속해서 뭐 해줘야 된다야? 코치해줘야 된다지. 그게 주제고 그게 답이었네. 알겠어요? 그럼 한글로다가 the same way에다가 똑같이 적자.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를 한다. 이렇게 적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에요. 계속할게요. 그들은 연습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선생님 왜 이렇게 해석했어요? different를 해석할 때 다양한에서 various의 의미로 해석해줘도 괜찮아요. 다른 것들 이렇게 해도 되고 다양한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행동들을 연습합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법 문제로 나오면 딱 좋네.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바로 안 보이거든요.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니까 동사가 없고 콤마가 나왔어. 이래갖고 듀오링 고르면 안 되겠죠. 네가 코치로서 네가 도와주는 동안에 뭐 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그들의 관심에 집중하는 것을, 그들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시키는 거야? 중요한 것에. 그리고 어디에? fine tuning. 이거 튠입니다. 튠은요, 조절하다, 맞추다라는 표현이에요. 튠은요. 턴이 아니죠. important skill. 이때 fine tune 하면요,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다, 다듬다라는 표현이야. 중요한 기술을 다듬는 것에, 이렇게 하자. 다듬는 것에. 또는 조절하는 것에, 미제종하는 것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on and on. 여기 걸려 있는 거야. 그럼 이 on은 누구 때문에 온 거야? focus on이죠. focus o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번 문장 정확하게 해석해보자.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행동들을 연습합니다. 네가 뭐 해주는 동안에? 도와주는 동안에. 네가 도와주는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집중하도록 도와줘요. 중요한 것에.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중요한 스킬들을 조절하는 것에. 그래서 이때 fine은요, 미세한,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ine dust라고 하잖아요. fine dust면 미세먼지잖아요. 아이들의 관심을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조절하는 것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너의 지지는 너는 도와주는데 그들을 도와줘요. 뭐를 가지고? 너의 칭찬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격려를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주 친근한 친절한 리마인더. 리마인더 하면은 아까 기억나게 하는 장치라고 하면 돼요. 기억나게 하는 장치. 여기 책에서는 리마인더를 뭐라고 했지? 리마인더 상기시키는 말. 상기시키는 말. 근데 선생님처럼 기억나게 하는 장치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사실 이 단어가 더 하니까 뭐 큐, 단서라든지 힌트라든지 이런 단어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 너는요 그들을 뭐를 가지고 도와주냐면 칭찬을 가지고 잘했어.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격려해주는 거고 친절한 말들을 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니? 이런 거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치해주지 않으면 계속 나오죠? 지도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이 코치해주지 않으면 너의 아이들을 지도해주지 않잖아? 그러면 그녀는 발견할 겁니다. 그녀의 코치들을요.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우리 자식이 될 거고 그게 다른 곳에서 elsewhere 하면요 다른 어떤 곳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다 적어주세요. elsewhere는요 in other place 어떤 다른 장소에서 코치를 발견할 거고 그리고 뭐 할 겁니다. 안내 받을 겁니다. 그 가치관, 그 미디어의 가치관들에 의해서 안내받고 지도받을 거야. 그러니까 단어만 좀 다를 뿐이지 이게 적으세요. 이거야. 미디어에 의한 가치관에 의해서 지도를 받을 거고요. 네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미디어 보고 해야겠지. 그리고 그녀의 동급생들에게서 받을 거고 and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인데 who captured her interest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할 거야? 지도를 받게 될 거란 얘기야. 네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디선가 배울 건데 그 어디선가 배우는 게 미디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흥미를 관심을 사로잡은 사람들한테 받을 거란 얘기야. 알겠죠? 됐지? 그러면 이 부분은요 경고야. 이건 경고야. 네가 직접 가르쳐야. Step up to plate. 자, 여기에 형광펜 별표 치세요. Step up to plate. 됐죠? Step up to plate는요. 이게 야구에서 나오는 단어래요. 야구에서 나오는 관용적인 어구인데 직접 나서다라는 표현이래요. Step up to. 직접 나서다. 책임을 맡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다야.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채우나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이 부분을요 뭐로 할 거냐면은 지금 봐봐. 네가 해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배울 거잖아. 그러면 너 어떡할 거야? 네가 직접 해라는 느낌에 가겠지. 그게 함축적 의미 추론이지. 그러면 그 단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take 영어로 나올 테니까 take 우리 책임이 영어로 뭐지? responsibility 그거 적으면 되겠죠? 한번 적어보자. responsibility 이렇게 적자. 책임감을 가지다라는 표현이야. 책임을 갖고 행동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도와줘. 너의 아이들이 배우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지를. 스텝 바이 스텝은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레절리 단계적으로 조금씩 by little by little 조금씩 요 정도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나는 이 부분을 함축적 의미로 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시 셋업 올라서 플레이트에 올라서 이 플레이트는 야구의 플레이트고 야구 플레이트는 타자가 빠따 들고 서 있는 장면이야. 가서 네가 적극적으로 해결해라는 느낌으로 쓰인 거라고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 추론 나와도 괜찮아 안 괜찮아? 난 너무 좋은데요?
자, 클래시컬 하게 되면은 얘가 고전적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고전적인 이상은 여기 밑줄 긋게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해야 돼. 고전적인 이상은 오브 뭐의 고전적인 이상이야? 진실과 그리고 지식에 대한 고전적인 어떤 이상적인 이상은 바로 뭐냐면요. 그 개념이었는데 자, 여기 밑줄 긋게 시장의 개념이었었어요. 시장의 개념인데 뭐를 위한 시장? 생각들을 위한 시장의 개념이었었습니다. 고전적인 이상, 진실과 어떤 지식, 이때는 지식의 고전적인 이상, 이때 이상은요 조금은 좀 어려우면 이 아이디얼이 옵티멀, 최적의 가장 좋은 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옵티멀은요 이제 최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어떤 최적화된 어떤 그 지식과 진실에 대한 생각은 바로 생각들을 위한 시장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시장이 좀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생각들이 자유롭게 교환되어지는 장소가 되겠지. 그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 즉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개인들로서 존재로서 이땐 로서라고 하자.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연히 인카운터 마주칩니다. 인카운터가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같은 표현으로는요, 이제 come across 얘도 이제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우연히 마주칩니다. 경쟁적인 생각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생각이라는 얘기는 서로 경쟁하는 생각들, 즉 다른 의견들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들을 나랑은 다른 생각이라고 적을게요. 나랑은 다른 생각들을 평가하게 돼. 그들의 최고에 잘 맞는, 현실에 잘 맞는 것을 위해서 이때요 P2 하게 되면은 어디에 맞다 부합하다 정도로 가자. 부합하다. 현실에 부합하다. P2 리얼리티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가장 잘 맞는지를 위해서 그들의 생각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그 현실과 가장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합니다? 허락합니다. 최고의 생각이나 가장 밝은 사실들의 형성을 뭐 합니다? 그 사실들이 형성하도록 허락해요. 그 기반을,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허락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 것 뿐이야. 자, 다시 갈게요. 고정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들에 대한 어떤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은 뭐냐면, 이 시장의 개념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즉,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연히 경쟁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다른 생각이라고 하자. 다른 생각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요, 그 다른 생각들을 평가해. 왜 평가하냐면, 그들의 그 다른 생각들이 그 현실과 가장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잘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면, 최고의 생각들과 가장 좋은 사실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현실에 부합하는 사고들이 되는 거야. 현실에 부합하는 사고들이 형성하도록 해요. 우리의 뭐를요? 기반을 형성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렇게 하자. 여기서 적을게요. 생각을 우리가 뭐 하냐면요, 접촉을 하게 돼.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생각을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에 따른 평가를 내리게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현실에 부합하고 가장 좋은 사실이라면, 얘가 이제 사실로 판명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라고 할게요. 믿음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해줍니다. 지금 이 줄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요약해 놓은 거야. 우리는 생각들이 시장에서 우연히 그런 걸 마주하게 되고, 접촉하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평가하게 돼. 그리고 그게 정말로 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 또는 신념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좀 됐고요. 가볼게. 근데 그것은
아마도 사이언티스트의 방법일 거야. 아, 과학자의 방법일 거야. In theory, 적어도 과학자의 사고방식일 거야. 됐죠? 과학자의 사고방식은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증거에 기반을 둔, 즉 evidence based reasoning. 이거 REA reasoning 이렇게 쓸게요. 아, 과학자들은요 증거에 기반을 두고 이게 사실이네, 맞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론에서 이건 과학자의 사고방식이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주제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in practice가 실제로는, 사실상 실제로는 그 most of는요 대부분 타임이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렇게 하자. 대부분의 경우에서 most가 대부분이라는 표현이니까 대부분의 시간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여기 밑줄거 비동사 다음에 in이 있으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justification을 위한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위한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justification의 시장에 있는 거니까 지금 1번 문장 또는 2번 문장을 반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알겠죠? justification은요 정당화입니다. 우리는 정당화의 시장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상론이라면 3번 문장에서는 현실론을 지금 온 거야. 자, 현실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우리는 자, 이 샵이 이게 샵이 이제 쇼핑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쇼핑하다니까, 쇼핑하다가 한글로 뭐냐? 쇼핑하다. 우리는 쇼핑을 해요. 뭐를 위한? 단어들을 위한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요, shop for 하게 되면은 얘가 골라 찾다라고 되어 있어요. 골라 찾다. 책에서도 그냥 쇼핑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가볼게. 우리는 단어를 위해서 쇼핑하니까 단어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가자고. 뭐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나왔죠. 나대의 법비구문이네요. 나대의 법비구문. 우리가 그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단어들을 찾아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함하고 있는데 이야기들이야. 그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들은 뭐냐면요, 단어를 찾아.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그 단어가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서 우리가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의 스토리는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의 어떤 의견들이 되는 거고, 그 아이디어가 의견이고, 그 아이디어를 서술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가볼게. 우리는 not seeking, 찾지 않아요. 그 진술들을 찾는 게 아닙니다. as fact, 사실로서. 자, 종종 자주 우리는 찾으러 다니지 않는데요, 진술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주장을요. 뭐로서? 사실로서. 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내도록 what we should believe,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찾아내고 알아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들을 위한 진술을 찾아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는 이미 벌써 알고 있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됐지? 자, 그러니까 여기 별표 치세요. 6번 문장은 왜 별표 치냐면요,
보통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편향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편향돼 있어. 즉 뭐냐면 믿음을 먼저 정해놓은 거야. 정해놨어. 근데 그리고 나서 봐봐.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뭡니다? 진술입니다. 어떤 진술이야? 이러한 믿음들,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해주는 진술을 찾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변호사의 사고방식이야. 언어는 아마도 be good for, 좋아요. 이러한 기능에는 좋아요. 이러한 기능은 어떤 기능일까? 이러한 기능의 밑줄, 이러한 기능은 뭐냐면, 자, 언어는 아마도 이러한 기능에는 좋을 건데, 이러한 기능은 뭘 얘기하는 거지? 이미 믿음을 정해놓고 정당화하는 거죠. 정당화하는 기능. 기능에는 좋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잘못 해석했다 이거를. 우리는 사용합니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니까는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믿음을 정해놓고 정당하는 기능, 즉 변호사의 기능이잖아. 이런 것들에는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어. 더 나은 방향으로.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다룸으로써 언어를 좀 더, 잠깐만요. with respect. 자, 언어를 지금 여기서 보면 더욱 존중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존중을 가지고 언어를 다룸으로써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성취할 수 있어요. 간단한 자기 방어 이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방어는 내 신념이 맞다라고 하는 변호사적 믿음이 되겠죠. 지금 21번이요. 요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의 하나에 속합니다. 알겠죠? 어려운 지문에 속하니까는 자주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가 22번으로 넘어갈게요. 22번. 자, 22번. 그 22번에서의 핵심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요. 창의성을 위해서는요. 경험이 중요하다.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 창의성을 위하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제문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이게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핵심 키워드니까 별거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have been working, 일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아무리 길어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work일 테고 have 플러스 pp, ing는 시제일 뿐이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해결책?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지? 얘긴 대한 이렇게 하자. 챌린징은요, 어려운, 이렇게 해석해 주죠.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수년 동안 어떤 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또 한 번 생각해 보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이네. 여러분들은요, pay attention to니까요. 얘는 집중하다, 관심 갖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attention 위에다 적으세요. 주의, 집중, 주목, 관심. 이겁니다.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 아까 우리 encounter 했던 거죠. 네가 마주쳤어. 우연히 마주친 다른 것들인데 그것들은 아마도 관련되는데 그 문제랑 그 문제, 그러니까는 네가 수년 동안 연구해왔던 어려운 그 문제에 다른 것들을 우연히 마주친 것에 관심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요 관심을 가졌어. 아무거나에 관심 가졌어. 그거는 어떤 것들이야? 네가 우연히 마주친 건데 그 우연히 마주쳤는데 뭘 마주쳤어? 아마도 그 문제에 관련 있는 그 아무거나에 네가 우연히 마주친 것에서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친 게 잘못 꽂았네. 잘못 꽂았다는 얘기는 안 이쁘게 꽂았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꾸며주는 겁니다. 네가 우연히 마주친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 that도요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네가 그 문제 아까 풀려고 연구해왔던 문제를 왜 관련된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수년 동안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골똘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것과 관련된 문제면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서 자, 여기 형광펜 밑줄 꼭 외우세요. chance에 s가 붙으면요 가능성이라고 해석해 주고요. 그리고 chance are that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창의적인 해결책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팝업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언제? 네가 편한 쉴 때. 이러한 경우에는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문제를 풀려고 수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든지 네가 우연히 마주치면 거기에도 관심을 계속 가진 수년이 있었는데 근데 이러한 경우에서 갑자기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갑자기 너의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가 있는 거야. 네가 연구할 때야, 쉴 때야. 릴렉스, 네가 쉴 때. 네가 편안하게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자, 그래서요, 이제 팝업 하면요, 얘가요, 팍 떠오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요, 이 단어 꼭 외우세요. 많이 나옵니다. 등장하다, 출현하여서 emerge. 등장하다, 출현하다, 갑자기 떠오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arise. 이걸 단어 자주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적어준 거고요. relaxed 하면요, 아까 이제 긴장이 풀린 상태죠. 편안한 상태에서요, calm. 긴장이 풀린 상태, 이 정도로 갈게요. 자, 네 번째 질문 보죠. 이러한 유레카 모먼트는요. 이게 유레카구나. 자, 유레카가 어디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 유레카가 어떤 때 쓰는지 가볼게요. 그게 엄청난 통찰력이 초래하고 이끄는데 발견을 초래하고 발명을 초래했을 때 그게 바로 유레카 모먼트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로친 부분이 얘를 꾸며주는 거야. 유레카 모먼트가 뭐냐고? 엄청난 통찰력이 발견을 이끌어내고 발명을 이끌어낼 때 쓰는 건데 이 유레카 모먼트는요. take place,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몰지예요. 출현하다죠. happen, 일어납니다. unexpected time에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예상치 못했던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expected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유레카 모멘트는요, 그때 일어나는 거야. 됐죠? to enhance, 강화하기 위해서 spontaneously, spontaneous가는 얘가요, 자연스럽게, 이거라고? 자발적인 거죠. 그 자발적인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즉 유레카 모먼트,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반대말은 뭐냐면요, intended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의도했던, 이 정도로 가자고. 의도하지 않았던 창의성, 자발적인 창의성. 그래서 이 자발적인 창의성은요,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뭐로 하라고? intend를 반대말로 놓으라고. 의도하지 않았던 그 창의성은, 내가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그 창의성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들에 집중해야 돼. 그것은 어떤 거냐면 쿠둡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아까 봤던 장면 있죠? 네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연구하고 그것과 관련 있는 문제 같으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여러 해 동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쉬는 동안에 해결책이 떠올랐잖아. 유레카처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란 얘기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란 얘기가 지금 암시적으로 담겨있지. 그것들이 이거야, 이거.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암시적으로 담는 거야.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얘가 초래하다, 이끌어내다니까 초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집중해야 돼. 이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너의 관심을 좁히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구체적인 한 주제에만 좁히라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 하나만 똑바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반대로 경험의 넓이가 핵심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핵심이 바로 경험의 넓이에요. 내가 선생님이면요. 선생님이 이거를 문제로 낼 것 같아. 이 부분을. 지금 이 사람이 얘기는 뭐냐면 좁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넓혀라가 되는 거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경험이 되겠죠. 너의 경험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좁은 범위의 주제에 있다면 그러면 그 너의 상상력의 그 스코프는요. 이제 스코프는요. 뭐 범위 정도로 봐도 되겠죠. 원래 거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스코프는요. 그냥 범위 영역 정도가 됐네요. 영역. 너의 상상력의 영역은 will likely rise 마찬가지로 likewise 마찬가지로 be narrow 좁혀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해로울 건데 창의성이 해로울 겁니다. 다시 어떤 한 주제의 좁은 영역에 네가 제한되어져 있다면 경험이 제한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너의 상상력의 그 영역이 will likely be narrow 좁혀질 거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해로울 겁니다. 그 창의성이 해로울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해로울 거라는 얘기는 결국은 손상을 입힐 겁니다 해서 데미지 정도의 의미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likewise 마찬가지로는요. 중학교 많이 봤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런 표현이고요. 네, 됐고. 자, 스코프는요. 자, extent 범위, range 범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이제 스코프로 조금 바꿨네요. 그리고 요 단어는요. 꼭 외우세요. 뭐뭐에 제한되어지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restrict입니다. restricted. 그럼 뭐뭐에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요 정도로다가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경험을 넓혀라. 브로드 넓혀. 그 필수적인 그 어떤 토대를 위해서 창의성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범위를 넓혀라. 확장해라. 이런 느낌이 있고요. 마지막 요지를 좀 보면 다양한 경험과 잠재적인 연관성에 기울일 때 창의성이 향상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하나만 보지 말고 잠재적 연결성이란 얘기는 넓혀라는 얘기야. 경험의 범위를. 알겠죠? 오케이. 수고들 하세요.